세 번째 손님을 또 모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또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박균태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첫 국감 하시느라고 좀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처음 해보셨으니까 소감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소감. 그 첫 국감이긴 한데 네. 법사위의 경우에는 지난 6월부터 어떤 여러 가지 뭐 청문회를 통해서 있었고. 수많은 그 문제점들을 다루어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익숙한 느낌이 아, 조금 그래요? 들어서 좀 긴장감은 조금은 덜했던 것 같습니다. 네, 긴장감 덜 하셨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법사위를 보면서 이게 강혜경 씨 나와서 증언하고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사실상 김건희 윤석열 게이트라고 또 많이들 하시던데 예. 거기에 대해 진실에 접근하는 그 노력 그 참 대단하고 동행명장 발부해서 관저까지 가서 의원들이 예. 그 공무집행을 막는 경찰의 모습까지 저희가 볼 수 있었고 여러모로 법사위 국감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또 박수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활동 많이 부탁드리고 기대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특집 방송하고 있는데 바로 이재명 대표 무죄 탄원 서명을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한지, 왜 서명을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또 주변에 알리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은 왜 서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서명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왜요? 뭐 판사가 네. 재판장이 소신껏 양심에 따라 합리적으로 하면, 해주겠지. 어차피 무죄인데. 네, 그렇죠. 어차피 이게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네. 합리적으로 잘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졌고 또 또 뭐 이재명 대표님 본인 자체가 뭐 그렇게 여기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크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지내왔는데 네. 최근에는 야 이거 조금 참여를 좀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이제 지역의 당원들한테도 많이 좀 참여 좀 해주시라라고 네. 이 공고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선거 장면을 생중계하라고 맞아요. 생방송하라고 지금 계속 법원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그 의도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네. 설마 무죄 나오는 장면을 생방송하라는 취지는 아니겠죠. 그 얘기는 유죄가 나오게 해야 한다. 유죄가 나오는 장면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압박을 넣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단순히 선고 방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유죄 판결을 내도록 압박을 하는 이런 불량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이게 그러면은 물론 법리대로 판결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만 또 이게 저 정치적으로 여당이 계속 저렇게 압력을 넣다 보면은 네. 그 법관도 사람인지라 혹시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서명 운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금은 조금 더 열심히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네요. 저희도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도 네. 특집 방송을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 서명의 중요성,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 뭐 이 정말 검사 출신이시고 법조인이시니까 이번에 15일에 있을 공직선거법 예. 위반 의혹 여기에 대한 선고, 그러니까 이 법리에 대해서 왜 무죄가 나올까 생각하시는지, 왜 이렇게 자신하시고 계셨는지 이거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것은 증거로도 무죄고 예. 법리로도 무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거꾸로. 예. 국힘 편을 드는 법률가가 돼가지고 억지로 유죄 판결을 한번 써보려고 하니까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유죄 판결을 예. 뭔가 재밌네요. 쓰려고 하는데 예. 판결문이 안 써지는 거예요. 방금이 안 썼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장하는 무죄의 사유, 예. 그 증거라든가 법리를 도대체 극복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제 그 고 김문기 씨, 네. 그 모른다는 모른다. 그 부분 네. 있지 않습니까? 이 임명직들은 사실은 그 마음을 잘 모르죠. 그 상황을 선거에 한번 나서 보니까 충분히 알겠는 게 네. 너무도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름과 얼굴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얼마 전에 뭐 법무부의 네. 법무부나 또 법원행정처 간부들 법사위에 왔을 때 인사하잖아요. 악수. 올 때마다 예, 예. 그 장관이나 예. 또는 뭐 간부들을 맞이하는 그 파견 협력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들의 부하 직원들 아, 이름 아냐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맨날 올 때마다 모시는데도 그게 현실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4천 명이나 성남시에 4천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성남시장 그것도
팀장급만 600명이나 되고 또 저 산하 단체의 팀장이었던 네. 고 김문기 씨를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에 나중에는 알았다고 했죠. 근데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알았다는 법이 있을까? 그건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하. 그래서 선거 생활을 얼마 안 해봤던 제가 과거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본 겁니다. 네. 임명직 시절의 일로. 그래서 한번 반출을 해봤는데 대학 동창들이 308명이거든요. 네. 4년간 함께 같은 건물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이 안 나죠. 사진 300 보면 알까 예, 말까인데. 그렇죠. 308명의 사법연수원 동기들 예. 2년 동안 같은 건물에서 수업을 아, 듣고 사법- 설악산 수학여행, 제주도 수학여행 같이 다녔거든요. 예.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시절은 어떨까? 검찰 기관장이 됐는데 검찰청 직원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기관장이 됐을 때 총무과 직원들하고 행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너무도 미안하지만 맨날 받고 도움을 받았던 그 직원들 이름을 제가 지금 모르고 있더라고요. 잊어버리거나 모르거나 이런 것을 보면 선거직들은 더더구나 알 수가 없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것은 증거법상으로도 충분히 그렇고 네. 법리로 봤을 때 법리로 봐서. 안다 모른다는 기억의 영역입니다. 네. 법률로 처벌하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법률에 의하면 뭘 처벌하냐면 학력, 경력, 네. 가족관계, 행위 이걸 속였을 때 처벌한다고 돼 있는데 네. 안다 모른다가 무슨 행위에 관한 거짓말입니까? 가족관계를 속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육 행위인가? 그렇죠. 처음 예. 들어온 단어인데 그게 나왔더라고요. 검찰이 이 문제를 지적당하고 나서 1년 예.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낸 표현이 교유행위거든요. 그래서 교육. 공소장을 바꿨죠. 그렇죠. 분명히. 뒤늦게 아. 바꾼 네. 거죠. 그러면은 행위를 넣으려고. 저를 한번 저도 이번 선거에 나가가지고 예. 광주 지역에서 방송 토론 나갔더니 음. 다시 태어나도 아내와 결혼한다 안 한다 이거 뭐 표시하는 거 있죠. 한다고 했죠 물론. 근데 진짜 그게 제 마음이긴 한데. 아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제가 만약에 이것을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서 사실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방송이라 그렇게 답했으라고 보냈다가 그게 검찰한테 나중에 들통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은 예.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저를 처벌하려고 할 것 같아요. 뭐 그럼 어떻게 도대체 처벌하냐? 네. 뭐 그 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거 행위가 아니잖아요. 네, 이거 행위가 마음의 아닌데. 의사의 문제지. 그래도 그럼요. 뭔가 뭐 환생, 뭐 무슨 애정 행위, 뭐 부부 행위, 뭐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어떻게든 구성해서 기소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저게 예, 비유가 정말 좋네. 딱 그게 저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말이 안 된다. 예. 그리고 예. 이제 또 나가서 네. 그 이제 백현동 그 아, 식품연구원 네. 부지 네. 이거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니 3, 4년 동안 국토부가 공문 보내고 회의를 소집해서 용도를 바꿔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 저 또 얘기를 하죠. 네. 그 지방 공공기관들 지방 이전에 협조들 해달라고. 네. 그런데 그때 그리고 이제 또 혁신도시법에 보면은 의무 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식품연구원 부지가 그 혁신도시법의 의무 대상인지 아닌지가 좀 다툼이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압박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협박했다고 그 표현을 했다고 이것을 기소하는 게 말이 됩니까? 표현이. 그것도 식품연구원 부지만 아니라 성남에 있던 5개의 그 공공기관 네. 이걸 통틀어서 협박을 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자, 근데 그게 어떻게 표현이 정확하지 못한 것일 수가 있고 그렇죠. 순간적으로 답하는 과정에서 정확치 못한 답이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네네. 의도적인 허위사실 공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하. 그래서 이게 증거법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네. 하나는 이게 그 선거 토론 현장도 아니고 선거 유세 현장도 아닙니다. 국정감사 경기도지사로서 맞아요. 국정감사를 받던 자리였는데 국회의원이 질문하니까 국정감사에서 답한 것이 선거 목적으로 답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선거법을 적용하겠습니까? 그리고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이 거짓말하면 국회 증언감정법으로 처벌은 받지만 네. 그 외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선거법을 적용하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죄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아니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 설명 예. 이걸 들으면은 이게 왜 이렇게 기소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왜 그러니까 재판까지 갔을까? 저 사람이 한번 그 편견을 가지면 예. 또 뭔가 목표를 가지면은 거기로 눈을 쭉- 감아버리는 거죠. 한쪽 면만 보는 거죠. 네. 그렇지만 판사는 양쪽 주장을 다 그렇죠. 듣고서 판단을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죄를 낼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